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타입과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입과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전에 키워드, 그리고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 그리고 타입, 그리고 variables 변수, 그리고 어사이먼트 할당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부터 볼게요. 키워드는 그 각각의 언어에서 미리 정의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메인이란 걸 썼는데요. 메인이 어디 있을까요? 네, 메인. 함수는 안 보이네요. 함수는 정해져 있는데 맨 앞에 보게 되면 public, static, void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public 있고 그다음에 protected, private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static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void 이런 것들은 다 키워드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이거는 객체적 언어니까 클래스 이런 키워드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앞에 C 언어나 파이썬을 배웠다면 썼던 if문, ho문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t 배웠나요? 인티저 같은 데이터 타입 형태도 키워드에 속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고요. 두 번째로 식별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프로그램 내에서 임의로 붙이는 이름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수의 이름을 붙여야 되고 함수의 이름을 붙여야 되고 클래스의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심지어 패키지나 혹은 인터페이스의 이름도 붙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이름을 붙이는 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지고 또 언더스코어나 달러 표시는 사용할 수 있되 다른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항상 그 특수 문자 혹은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legal identifier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능한 식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알파벳으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달러 표시 그리고 언더스코어로 표시되는 거 가능하고 심지어 한글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illegal identifie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숫자로 시작되는 거 안 되고요. 다른 특수 문자 안 되고 예약어 쓰는 거 안 되고 그리고 이름 안에 이렇게 공백 있는 거 안 됩니다. 이런 게 실제 우리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키워드하고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를 봤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키워드고 어떤 게 식별자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클래스. 클래스는 아까 앞에 예약어에 있었죠. 그래서 예약어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헬로우. 헬로우는 없었어요.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가 되고요. public, state, void 모두 다 키워드입니다. 메인은 좀 애매하네요. 그런데 함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정해진 어떤 식별자로 취급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tring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string이라는 것도 사실 클래스 이름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가급적 그냥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알고리즘은 틀림없는 식별자입니다. 그리고 system.out.println 요건 뭐냐? 요거 우리 항상 정해져서 쓰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앞서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가 되는 거고요. 그럼 헬로 월드 이건 뭐냐? 이거는 키워드도 아니고 아이덴티파이어도 아니죠. 여기 프로그램 execution begins here. 요건 뭐냐? 요건 주석이죠. 요 앞에 이렇게 역슬래시 두 개를 하면 주석을 우리가 붙일 수 있고요. 한 줄 주석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쓸 수 있지만 이거는 프로그램 실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어떤 그냥 사람이 이해하기 좋도록 기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해서 키워드하고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의 본 주제 타입으로 들어갑시다.
타입이라는 게 뭐냐? 타입은 메모리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 어떤 그 값의 종류가 저장되는데 어떤 값의 종류가 저장되고 조작되는지를 표시를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좀 어렵네요. 불린이라고 하는 것은 true value인데 C에서는 0, 1이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true, false였죠. 이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true, false, 파이썬과 동일하게 이런 키워드를 씁니다. 두 번째, 인티저는 다 압니다. 그래서 타입 C에서 썼던 int, double 이런 것들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인티저 0, 1, 마이너스 47 같은 정수를 표기를 하게 되고요. 실수를 표기하는 것이 더블 혹은 플롯이라고 하는 타입이었죠. 그래서 실제 어떤 실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14, 1.0, 마이너스 2.1과 같은 소수점을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특이하게 자바에는 스트링이 있습니다.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C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가 있고요. 어떤 문장, 그래서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어떤 우리가 쓰고 싶은 문장들을 쓰면 그건 스트링으로 저장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헬로우가 있고 이그젬플, 쌍따옴표로 이런 예제들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스트링입니다.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인데 컴퓨터가 이 값을 어딘가 저장해야 되겠죠. 그 어딘가는 메모리이고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수마다 필요한 어떤 바이트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의 모양을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 타입이라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Named location that stores a value of one particular typ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타입에서의 값 하나를 저장하는 그 메모리 장소, 메모리의 고기 말이야 라는 파트가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게 되면 앞서 우리가 배웠던 타입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name은 아까 식별자에서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임의로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임의로 정한 이름이 name에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를 정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string이라는 타입에 foo라는 변수 이름을 써서 그 뒤에 세미콜론을 찍음으로써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자, 어사인먼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인먼트라는 것은 그 메모리 장소 고기에 어떤 특정 값을 저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메모리에 어떤 공간이 있고 그 메모리 공간에 우리가 입력한 값이 들어간다. 즉 컵이 있으면 컵에 물을 따르는 것처럼 혹은 컵에다 작은 장난감 공을 넣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값을 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예에서 우리가 문자열 string full을 선언을 했다면 그 파트에 대해서 이 fu에다가 hi 이런 식의 문자열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파트에 대해서 우리는 문자열만 봤는데 그 문자열 외에 더블이나 불린과 같은 다른 타입에 대해서도 값을 할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슈가 뭐냐면 여기가 약간 아까는 자바가 파이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었죠. 불린에 true하고 false를 쓴 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타입 정의에 있어서는 C와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수의 타입은 반드시 정의가 사전에 되어 있어야 하고 그 타입의 메모리 공간에 걸맞는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블로 정의를 하면 앞에서 실수라고 했고 그래서 더블 타입으로 정의된 badpy라는 변수에는 3.14와 같은 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불린으로 정의된 is January에는 true나 false와 같은 키워드 값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게 이제 어사인먼트에서 여러분들이 타입을 맞춰줘야 된다가 주의할 사항이고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우리가 헬로 월드를 했던 것처럼 뭐 hi 데이빗 해가지고 각각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후에 hi가 들어왔고 출력을 합니다. 무엇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빗을 넣고 출력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헬로 월드 있고요. 헬로 월드에 헬로 월드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나 카피를 할게요. 컨트롤 C 그리고 같은데 컨트롤 V 하고 붙여서 헬로 월드 2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1은 일단 무시하고 2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보면 우리가 변수 하나를 썼죠. 스트링 후라고 썼어요. 그쵸?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리고 후에다가 우리는 hi라고 썼네요. hi 이렇게 썼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열 대신에 변수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u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에서 뭘 더 이제 제안을 했냐면 fu에다가 다른 걸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걸로 데이비드 이런 식으로 넣었었죠. 넣고 그리고 여기다 다시 fu를 출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의 결과를 돌리면 hi 하고 줄바꿈하고 데이빗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hi는 맞겠지만 두 번째 fu에 넣었을 때는 hi 느낌표 데이비드가 서로 합쳐져서 hi 데이비드가 찍히기를 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보게 되면 스트링 문자열에는 연결하는 걸로 플러스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스트링 텍스트를 보면 hello 플러스 월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합쳐서 출력할 수 있고요. 혹은 텍스트에 텍스트 플러스를 해서 넘버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이 텍스트 변수가 이렇게 연결된 게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넘버 연결하고 5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hello world 넘버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hi 데이비드를 한꺼번에 출력을 하고 싶다면 그런 개념을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두 번째 연결 안에 fu 하면 이 fu 저장소 안에는 이미 hi가 들어가 있죠. 그것과 데이비드를 연결시켜서 다시 fu라는 메모리 공간에 넣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hi가 나왔고 두 번째는 hi 데이비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에 대해서 타입을 사용을 하고 연결하는 연산까지 간단하게 봤는데요.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봤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주의할 사항이 그러면 변수명을 C에서는 여러 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자바에서도 여러 개 쓰는 게 가능하냐? 아닙니다. 어떤 블럭 안에서 또한 함수 안에서의 변수명은 하나, 가능하면 유니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의하도록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ay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안에 지금 셀러리라는 우리의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선언한 건 괜찮은데 다시 int 셀러리는 0 이렇게 새로 다시 쓰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변수 타입 바꿔서 더블 셀러리는 0 이것은 다시 이렇게 쓰는 것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바에서 아까 한 두세 개의 우리가 타입을 봤죠? 실질적으로는 C와 거의 유사하게 8개의 데이터 타입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린 같은 경우는 true나 false를 저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true나 false를 지금 보게 되면 사이즈가
비트가 아니고 32비트로 처리를 한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이것도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컴퓨터 CPU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캐릭터는 2바이트, 바이트도는 1바이트, 숏은 2바이트, 인트는 32니까 4바이트, 롱은 8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캐릭터, 문자를 저장하는 게 CHAR, 어떤 학생들은 차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캐릭터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캐릭터, 문자 하나를 저장하는 파트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트, short, int, long 이렇게 네 가지 같은 경우는 정수를 저장합니다. 근데 정수를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메모리의 사이즈, 사용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수의 크게 범위가 다르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를 저장하는 것은 플로트하고 더블이 있습니다. 이 더블, 둘 중에 뭘 이제 사용하는 게 좋냐? 그러면 자바에서는 주로 그냥 더블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실수의 그 정확도에 연산안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의 범위가 좁으면 정확도의 오차가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더블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인티저를 할 때는 인티저는 값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면 인트를 많이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미니멈 값과 그리고 맥시멈 값을,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대값 타입의 그 각각의 값들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이 각각의 8개가 아니죠. 불린하고 캐릭터를 빼고 나면 6개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의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트라고 하면 이 앞에 소문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서 바이트 점 한 다음에 미니멈을 나타내는 min 그리고 언더스코어 밸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바이트의 최소값 그리고 바이트 점 맥스 언더스코어 밸류 하면 바이트의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랑 그리고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보게 되면 인티저를 하고 있습니다. 인티저에서 인티저 점 맥스 밸류 그러면 x에 인티저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시고 근데 인티저라는 이 타입에 최대값이 들어갔는데 그걸 하나를 증가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오버플로우 문제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다시 이클립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여기 이미 해놔서 이렇게 아래만 주고 돌려보도록 할게요. 인티저 x는 인티저의 최대값이 할당된다 라는 게 이 첫 번째 문장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x의 값을 출력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214, 748, 3647이라는 나름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인티저의 최대값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이 x의 값을 하나 더 증가시켜 보는 겁니다. x 잠시만요. x 플러스 1 하나를 더 증가시켜서 그 값을 다시 x에다가 넣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에서 하나 더 커진 x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니까 다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하면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47이었던 것이 48로 가니까 맞느냐? 아닙니다.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음수로 갑자기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이거를 증가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요. 그러면 7이 있고 8, 7, 6, 5 이런 식으로 음수 값으로 계속 양수 쪽으로 증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첫 번째 양수에서 음수로 되는 요 상태가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타입에서의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즉 그 범위의 이 메모리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넘어가면서 음수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변수와 타입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